정기영 군은 이종 사촌이에요. 이게 뭐 가족 자랑을 여기서 나오면 아주 쑥스럽고요. 우리 집안에서 그래서 정치라고 한 사람이 저 사람밖에 없는데, 그래도 뭐 정치를 시작했으면 뭔가 나라에 저 장관까지는 안 가도 차관은 좀 했으면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요. 또 하필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실명을 하게 돼서 그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실명된 사람을 용기를 여러분들이 주셔서 이렇게 출판 기념회까지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은 자꾸 의리며 사랑이 없어지는데 여러분들만 계시면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갈 것 없습니다. 아니죠. 여러분들이 계셔서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교회에 다니신 분은 마음속으로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원컨대 아버님 이름이 거룩하시며 나타나며 나라가 임하시며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흉악에서 구하소서. 온 세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늘 기쁨의 소리만 하신 주님,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더 큰 기쁨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므로 주님께서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고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장기영 군에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저가 살아있는 동안에 비록 작은 일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더 일하고 충성된 종 만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이곳에 모인 여러 별 고마우신 분들이 하나님 계셔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저들이 하는 일이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저들의 기쁨이 이웃들에게 전해져서 이웃들도 기쁨을 나누는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도하며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간절히 임하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 이번 순서에 손학정 민주당 대표님이시면서 건너뛰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그 모대모에서 한마디는 꼭 하고 싶은데요. 정기용 자유한국당 회장님과 손학규 전 대표님하고의 30년의 어떤 그런 브로맨스, 그거가 참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인데요. 그걸 지속한 상황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변하지 않고 30년 한결같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원한 사랑 대한민국의 저자 정기용 선생님의 소개를 맡은 송태호입니다. 저에게는 저자 소개라는 것이 과분한 주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단편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간단히 양력을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미 이 책 속에 있는 내용 전부가 저자에 관한 이야기들이고 저자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특히 아직 도착을 못하셨습니다만 김도현 또 도착하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김정남, 정종욱 세 분께서 아주 격조 있는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거기에 저자의 면모가 손에 잡힐 듯이 드러나 있습니다. 책 머리말에서 저자는 자신이 한량기를 타고났지만 내 안의 열정과 의기는 시대와 불화하며 영원한 긍지를 택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저자의 내면에는 한량기와 함께 협객의 기질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협객의 기질이 한량기를 눌러서 민주화 투쟁의 길로 들어섰다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사수를 용납치 않는 그 기질과 용기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량기 또한 아직 살아있어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감탄하게 만듭니다. 동서고금의 명언과 일화를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좌중의 대화를 주도하고 때로는 흘러간 가요나 동서양의 명곡을 소환하여 술자리에 흥을 돋우는 로맨티스트적인 기질도 여전하십니다. 이 자리에 방랑강기로 소문난 명사들이 여러분 계십니다마는 정기용 회장 또한 날카로운 기억력과 순발력 또한 연륜을 뛰어넘어서 기적 같은 위력을 보여주십니다. 손학규 대표님도 인사말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실명 상태로 인해서 일상을 전화에 크게 의존하게 계신데 그 많은 통화 상대의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계십니다. 보통 사람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경지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이분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한 번 듣거나 본 것은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재생될 때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고나신 거죠. 정기용 자유광장 대표님은 1940년 서울에서 부친 정명섭 선생님과 모친 손정원 여사님의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자리에 누이 동생 되시는 분도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만 서울 해화국민학교와 중동중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동국대학 정치학과에 입학하셨는데 해화초등학교 선배이신 이수성 총리님과 어린 시절부터 이제 거의 80년 가까이 차별하는 관계를 이어오고 계십니다. 동국대학교 재학 중에 굴욕적인 한일 회담 반대 6.3 시위를 주도하셨고 그와 관련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1965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링컨 대학에서 수학하셨습니다. 1970년 초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민신보를 창간하고 반년 만에 워싱턴 DC로 옮겨서 이후 16년 동안 고난과 극심한 방해 속에서도 꾸준히 신문을 발행하셨습니다. 당신은 한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철권 통치가 강화되고 있던 때여서 이 신문은 자연히 한국의 민주화 운동, 반독재 투쟁에 앞장을 서게 됐습니다. 아까 손 대표님도 소개하셨습니다는 1973년에
한국의 민주화를 추진하는 미주 지역 교포 인사들이 결성한 한국 민주회복 통일촉진 국민회의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시고 홍보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1980년에는 백악관 앞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1인 시위를 무려 89일간 계속하여 미국 등 외국 언론에 두루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한국에는 당국의 언론 통제 때문에 잘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1982년에 17년간의 준망명 생활을 끝내고 귀국하셨고 85년에 창립된 프레스센터 전문위원을 거쳐서 1988년에 윤길중 민정당 대표님의 비서실장으로 국내 정치에 발을 디디셨습니다. 1985년에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비록 낙선은 하셨지만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운동과 중도 서민층에 어필하는 주장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1990년에 시민운동단체인 서민연합을 조직하여 6년간 회장을 맡았고 그 후에 또한 동지적인 사회운동단체인 자유광장의 대표를 오늘까지 맡고 계십니다. 현재는 결혼한 후에 계속 미국에서 공직 생활을 해오신 부인 이문자 여사님과 함께 워싱턴 DC 인근 페어팩스 카운티죠. 거기에 거주하시고 있고 또 인근 지역에 경찰로 근무하는 아드님 그 내외에 극진한 효도를 받고 평안한 여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양력 속에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아까 사회자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손학규 전 대표님이 93년 봄에 광명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정치에 입문을 하셨을 당시에 정 회장님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일에 지난 30년 동안을 일구월심으로 손 대표를 격려하고 성원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때때로 당사자가 쑥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손학규의 정치적 역할론을 설파하고 또 설득하고 계십니다. 오늘 김성수 성공회 주교님과 이수송 총리님을 비롯하여 이 조촐한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신 우리 사회의 존경받는 어르신들 덕분에 이 자리가 환하게 빛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관님하고 우리 정경 대표님하고는 이거 싱크다. 손학규 대표님이 가시는 어떤 그 길이 그 두 분이 추구하는 도만 길의 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쭙습니다. 손학규 대표님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정경 회장님 말씀할 야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봤어? 겉과 속은 다 틀린 거 아닙니까? 손학규 안 그래. 겉과 속이 같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대한민국 현재에 그만한 능력 또 그 능력을 검증받은 인물이 있어? 그건 동의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비전이나 손학규 갖고 있는 철학이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차별을 개선하고 화합할 수 있고 남북이 평화로울 수 있게 하는 비전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손학규는 영원한 당신 사랑이시죠. 박수 한번 주시죠. 다음 순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은 한국 현대사의 큰 인물들이십니다.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성 전 국무총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김성주 주교님께서 지금 94세가 되십니다. 정기용 회장은 84세 이렇게 돼요. 제가 87세입니다. 이 자리에서 두 번째로 나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되는데 다리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도 안 나올 수가 없어서 나왔고 또 이 말씀 또 하라 고 선생이 또 지시하니까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사람마다 평가 기준은 다릅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이 있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철이 들고 나서 여태까지 만나 배운 중에 가장 맑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올바른 이런 분을 한 두 분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박수를 해주시고 찬양해 주시는 바로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김성수 주교님께 큰 박수 좀. 그리고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은 아까 사회자도 소개했고 손학규 대표도 말씀하셨고 송태호 장관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어떤 분인지 우리 스스로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우리나라가 자부심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람의 정성은 하늘이 압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비록 아버지, 어머니가 돼서 아버지, 어머니가 되면 노무라고 얘기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올바른.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불편부당하게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 다음 부당한 강자의 압제를 거부하고 연약한 올바른 약자를 위해서 살아주신 우리나라를 여태까지 자부심을 지킬 수 있는 국민으로 만들어놓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 가족들 위해서 모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은 분을 이 자리에 오시게 한 분 정기용 대표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대단히 어려웠을 때 지금부터 한 60년 전부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해진 것은 70년 9월 달에 제가 미국에서 한국 돌아올 때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쫓아나와서 그 반가운 모습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뒤에는 종종 만났습니다만 장부 중에 장부입니다. 사람이 떳떳하게 비열하게 각자 선택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떳떳한 사람, 가장 장부다운 사람, 이 사람이 정기용입니다. 눈은 안 보여도 마음으로 여러분 다 보고 우리나라 장래를 보고 자기 열성을 다하는 분입니다. 정기용 회장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손학규 대표 이 자리 만들어주신 너무 훌륭한 분이고 송태호 장관 소개 잘해줬고 그래서 이분들 위해서 박수 부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언제든지 마음 따뜻하게 자부심 지니고 행복하시기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정기용 선생이 지은 그 영원한 사랑 대한민국 출판기념회를 또 축하합니다. 참으로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제 생각으로는
정기용 선생이 대한민국의 산하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바치는 어쩌면 마지막 헌사와 헌시가 이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책을 보면 대한민국에 대한 정기용 선생의 뜨거운 사랑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 이런 게 가득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위를 놓고 주야장철 노심초사하는 정기용 선생의 기록이고 또 불면의 밤을 세운 풍찬노숙 애국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고뇌와 무모림의 흔적이 이 책에는 담겨 있습니다. 이 정기용 선생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낭만적이어서 이 고국의 사계절, 세상의 변화, 인심의 움직임 같은 거에도 상당히 민감합니다. 어떤 때는 지나치게 낭만적이어서 때로는 폼이 너무 크고 어떤 때는 뻥이 너무 세서 조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정기용의 멋이다, 정기용의 사나이다움이다, 정기용의 장부다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속에서 정기용의 어떤 인간을 가까이 접하게 됩니다. 어쩌면 정기용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마지막 낭만 가객이요, 사나이요, 멋쟁이요, 장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항상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을 누가 이끌어 가야 되는가, 이 나라 이 공동체를 놓고 우리가 어디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놓고 과연 자신 있게 자기 언어로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있는가. 우리 정기용 선생이 생각하는 것은 손학규뿐입니다. 저 사람이라면 이 나라 이 공동체를 안전하게 이끌 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기용 선생입니다. 그래서 미국서 한국 날아오기를 내가 분당서 손학규 만나는 것보다 더 빨리 날아오고 더 자주 전화를 하고 그럽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걸 항상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정기용 선생이 만년히 편안하기를 빕니다. 대한민국이 정기용 선생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 나라, 제갈 길을 가는 나라, 당당하고 떳떳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이 출판 기념회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용 선생 출판을 거듭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지각을 했습니다. 이 정기용 회장하고 저하고는 처음에 만날 때는 그렇게 아름답게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술 마시려고 만났습니다. 내가 미국 한번 갔더니 내 친구가 워싱턴 총영사를 했는데 아주 워싱턴에서 술 잘 먹고 기분 좋은 분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라 그래요. 그게 만났더니 과연 쾌남하고 호걸이고 영의였습니다. 정영께서 며칠 전에 저보고 오늘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해 봤는데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영웅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위대한 베토벤이 교향곡 9번을 쓰면서 그 앞에 신뢰의 시를 붙였습니다. 환유송가 이렇게 붙였는데 그 앞에서 역줄은 베토벤이 청가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이여, 오늘 여기서 하는 이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더 아름다운 노래, 더 아름다운 가사대 즐겨라.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영웅 정기용을 위해서
만세를 부르고 싶은데 만세는 천자에나 해당이 된다고 그러고 또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으니까 100세를 살자고 제가 100세 외치면 여러분도 함께 너무 큰 소리로 하면 또 시내에서 시끄러우니까 100세를 함께 재창합시다. 정기용 회장 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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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만세까지는 아니지만 100세에다가 몇 살 더 사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에 이야기한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저하고 무리고대학 정치학과 동기동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정기용이라는 인간 참 대단한 인간인데요. 덕담은 앞에 이수성 선배님 등등 여러 분 해주셨으니까 정기용 선생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고 대충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기록이나 하자고 해서 15년째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기 전에 들여다봤죠. 오늘이 5.16 쿠데타가 난 59주년입니다. 그 바깥에 상당히 이상한 포스터들이 많이 붙어 있던데 어쨌든 그 5.16 쿠데타를 기화로 해서 우리가 정기용 회장을 처음 보게 된 것이 1964년 5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59년 13일이 지났습니다. 김성수 주교님은 친인척 관계가 있으시니까 우리보다 더 오래됐고 우리가 존경하는 이수성 형님은 그보다도 더 오래됐지만 아마 그 다음에 직접 동문 관계가 아닌 데는 아마 우리가 가장 오래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세 가지를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사실 민주주의 앞에 수식어가 붙으면 안 되죠. 어쨌든 1962년에 우리 민족의 나갈 길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행정적 민주주의라는 정체불명의 민주주의를 들고 나왔죠. 그리고 나서 1963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민족적 민주주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 유신을 선포하면서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그 세 가지 민주주의를 발명했는데 우리가 정기용 동지를 만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두 번째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례식을 한 그 행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서울대학교 무리과대학은 동숭동에 있어서 데모를 할 때면 학생 동원 능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결과 동국대학 동지들과 합세하는 게 어떨까 해서 바로 만나게 된 것이 1964년 5월 3일 우리가 동국대학에 찾아가서 만난 게 처음이었고 그래서 동국대학 그 정기용 동지들과 그 동국대학 동지들은 전부 저희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제대 교우의 출신들이라 제대한 분들이라나 우리는 군대 가기 전이었고 그래서 합쳐서 1964년 5월 20일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라는 걸 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몹시 화가 나셔서 모조리 검거됐죠. 조금 아까 정무에 축사를 했던 김정남 군은 고 김지하와 함께 무리대 교정에서 단식 데모를 시작했고 바로
바로 6월 1일 그날 진영수배를 받고 있던 두 번째로 축사를 한 김정남 군은 그 단식 데모 현장에 나와서 격려를 하고 자진 출두해서 구속됐습니다. 저는 중앙정보부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해갖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6월 1일 김도현 군이 자진 출두해서 구속되던 날, 오늘 주인공인 정기용 동지는 어디 있었을까요? 제가 잠깐 기록을 들춰봤더니 아마 본인도 아마 잊었을 겁니다. 1964년 6월 2일자 조선일보 제1면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6월 1일 하오 실력 투쟁에 들어간 난국 타계 전국학생 대책위원회 서울시내 19개 대학 학생대표 31명은 낮 12시 30분부터 밤 8시 30분까지 8시간 동안 중앙청 뒷뜰의 버스 안에서 농성 데모를 하다가 정부 측을 대변한 윤천주 문교장관의 학생 건의사항 이행 확약을 받아 오는 6월 3일까지 기다려보기로 하고 해산했다. 근데 그 6월 3일날 비상계엄이 터져갖고 전부 구속됐습니다. 5개항 결의사항: 첫째, 구속 수배된 학생의 전원 석방 및 해제. 두 번째, 5.16 후의 부정부패 규명과 앞으로의 근절 보장. 세 번째, 악덕 재벌의 부정축제 민생고에 투하하는 법적 조치 강구. 네 번째, 국민을 기만하는 모든 정치인의 파벌 지향과 대동단결. 다섯 번째, 국가 안위에 위압감을 주는 과장 보도와 과장 협박 지향. 농성 참가 학생들.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언론에 보도된 사람들 중에서 고인이 된 사람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한번 호명해 보겠습니다. 한양대학 이종재, 김용달, 경희대 이건환, 이문용, 국민대 박희문, 박영원, 동국대 김실, 정기용, 명지대 강정웅, 한상복, 국제대 최석범, 박연석, 서울대 정정길, 경기대 정은석, 건국대 원무희, 이태우, 유동원, 소강대 박희윤, 중앙대 박경일, 고려대 구장신, 김중석, 최경식, 단국대 최윤관, 연세대 안성혁, 서울농업대 이근수, 김정우, 항공대 강국희, 한국신학대 김종호, 성균관대 송영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자, 가장 중요한 행사 일정인 저자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한 템포 쉬어가는 의미로서 가수 허성희님의 우린 더 행복할 거야 라는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허성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저는 가수 전호라는 말을 부른 가수 허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려야 저 가수가 누군가 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직장 최고의 우리 정기영 선생님의 출판 기념식에 제가 이렇게 초대돼서 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동안에 많은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나왔으니까 가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번에 우린 더 행복할 거야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요즘 팬데믹이어서 그 모티브를 거기에 좀 가담해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의미에서 노래를 한번 곡을 선정해서 불러봤습니다. 신곡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우리 정규영 선생님의 많은 관심, 출판 기념답게 관심과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말아요. 서로가 공포주고 정말 불렸던 거야. 한때는 당신과 나 연인처럼 세상 살기 어쩌다가 나만처럼 살게 되어 사랑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봐요. 믿음직한 그대 목소리로 사랑해요. 우리는 행복하고 한때는 당신과 세상 살기 어쩌다가 나만처럼 살게 되어 사랑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믿음직한 그대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당신 사랑하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당신을 믿고 응원한다면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어. We can do it. 충성! 못한 충성! 세상을 같이 했던 정말 그리워 정말 빗발치던 전쟁터 정말 영원했던 정말 목숨을 바친 저희의 사랑이고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찌릅니다. 이 몸은 죽어서는 조금 정말 지키게 노력해. 정답다 했던 그 소원 내가 이루고야 말겠소. 정답 부려놓은 이걸 지금 싸우고 있다. 우리도 같이 정말 그 뜻을 이루고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가 아직도 쟁쟁한데 이 몸은 흐리고 좋고 정말 사랑하는 노래.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여간 뭐 약간이 아니라 정말 꼭
꿈꾸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가 될지 몰랐고 또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역사적인 사명감만 잘 표시하고 꼭 잊지 말고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할 그런 대목들을 내가 세상에 공개해야겠다. 이런 사명감으로 책을 쓰고 그러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손학규 대표님 그리고 송태호 장관님, 이수영 원장님 등등 많은 동료분들이 이 자리를 구태여 마련해 주셔서 뭐라고 이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참 정말 백골난만입니다. 오늘 노구를 이끌고 강화도에서까지 오셔서 축사 보내주신 우리 김성수 주교님 또 요새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일부러 먼 길 오셔서 또 축사해 주신 이수성 총리 형님 그리고 다른 축사 보내주신 가나다 순으로 헬라들이 축사해 주신 순서대로 해야겠습니다. 우리 김정남 수석 전 교문수석 김정남 수석은 여러분들 아시죠? 1987 그 영화 보시면 얼마만큼 활동이 컸는가를 아마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의 속된 말로 우리가 국가 등소편이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아주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를 항상 배우고 또 김도현 장문체부 차관 정말 고맙습니다. 바쁜 시간에 김도현 차관은 6.3 당시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이 있었는데도 따로 또 물리대에 새 세대라는 신문이 발간되는데 그 신문을 주관하시고 많은 6.3 운동의 주동자들이 그 신문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또 송천호 선생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YTP 사건의 주인공으로 한참 매스컴에 오르내리던 그러던 제사 또 배우 조종자 이 6.3 운동은 진앙지가 바로 여기 앉은 이 세 분들일 거예요. 또 다른 분들 계시지만 이렇게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또 검토하면서 돌아보면서 이렇게 축사를 내주시고 또 특히 자유 영원한 사랑 대한민국 그 책 제목은 우리 김정남 수석의 수석님의 고견을 많이 참작했습니다. 제가 책에도 썼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면 또 책 이름에 대한 의미를 음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오신 분 중에서 소개가 안 된 분들 안병호 장군은 아시다시피 신군부 정권에서 노태우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 하던 분이고 그런데 본인은 뭐 상당히 정의로운 말씀하시고 하나 해라는 그 명단에서 자기는 빼줘야 된다고 늘 주장하고 계신 분이고 또 저희 투쟁 노선에 투쟁 노선에 늘 지지를 보내시고 격려해 주신 분입니다. 진주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셨는데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어디 가셨나요? 또 우리 김유진 전 의원 대머리 청각으로 여러분 아시죠? 노래 김상희 가수가 부른 그 대머리 청각 거의 주인공이 바로 김유진 전 고려대학교 6.3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낸 4.19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낸 고의 이기택, 이세기, 강우정 있었죠. 그때 뭐 총학생회장이라는 게 고려대학교 없었고 총무제도인데 6개월씩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유진 선생 전 의원이
오셨는데 또 윤길중 선생하고 윤길중 선생이 외숙부가 되시죠. 외숙부가 되시고 그런데 4.19 동지회 회장을 지금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걸 지내시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출신으로 한창희 손가는 배다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창회 총동창회 현 간부시고 김진철 사무총장 계시고 또 한창희 전 총학생회장은 특이하게도 충주 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역임하고 또 항상 우리나라에서 대외적으로 가장 큰 별이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최측근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진철 사장, 고려대학교 손관원배, 오늘 안 왔지만 김병찬 선생 등등 고려대학교 편이 소개가 잘 안 되고 해가지고 특별히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박수로 한번 분위기를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우리 동국대학교도 자유광장의 체육위원회 멤버였던 류재권 씨는 아주 자유광장에서 자랑할 만한 스포츠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976년에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땄던 양정모를 캐나다까지 데려갔다가 금메달을 획득하고 돌아온 아주 용사입니다. 본인은 석공에서 레슬링 코치로 있었고 또 중동고등학교 다닐 적에는 청소년 국가대표팀으로 해외에 나가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국가를 빛낸 진정한 스포츠맨입니다. 천하장사인데 지금 당진에서 오늘 이 축하의 자리를 오겠다고 올라와서 특별히 감회를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또 박동혁 씨 오셨네. 고광희 씨. 박동혁 선생 오셨나? 네. 오늘 집회가 일어나고 오실 분들이 안 오시고 또 우리 자유광장 멤버 중에서 저희 종친이 몇 분 계신데 정기성 박사 올해는 우리 자유광장 멤버입니다. 초대 강릉대학장을 지냈고 경제학 박사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인사했습니다. 네. 그래? 그리고 개별 박수는 대충 시간 관계상 좀 양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기홍 저희 친인척인데 정신인데 자유광장의 사무국장을 오랫동안 수고했었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양폭 남양주시 시의원을 여기로 했습니다. 또 그리고 항상 분위기 돋궈주시는 우리 유문준 동지. 네,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 20명 위원장과 함께 수고가 많으시고, 아주 쾌활하고, 사실 오늘 안 오셨지만 정승우 전 경기도 부지사와 함께 실사구시를 이끌고 오고 있고, 성학교 대표님에 대해서 항상 아주 7번씩 열의를 올리고 있는 그런 동지입니다.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유진 소개했죠. 했습니다. 또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자꾸 이제 개인 소개를 하니까 소개가 안 된 분 계시더라도 또 나중에 생각나면 또 다시 소개드리겠습니다. 양보해 주시고 혹시 불성을 저지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좀 감격을 한 거를 또 특이한 그 감을 느끼는 건 제가 일부러 느끼려고 해서 느낀 게 아니고 그런 감정이 자꾸 솟구쳐요. 네. 저는 정말 앞뒤 돌보지 않고 뭐 개인적인 사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 나라가 해외 나가니까 특히 해외 나가서 뭐 하면 애국가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고 참 그 애국심 같은 게 그 감상주의자가 돼가지고 국가에 대한 그런 걸 느끼는데 동지들과 함께 격렬한 그 반정부 투쟁을 하다가 나갔는데 또 거기서 국가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각박해지고 무서워지고 국민들이 탄압을 느끼고 이렇게 하니까 누군가가 자지러져 버리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갖다가 수호해야 되겠구나. 요 정의의 불씨를 누군가가 지키고 있어야겠다. 그런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그거 뭐 제가 잘 쓰는 말로 다니엘이 사자우리에 던져질 거 이런 거 다 알면서도 오로지 기도해야겠다는 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해야겠다. 뭔가 해야겠다. 또한 고국에 있는 동지들에 대한 그때 외국에만 나가도 뭐 어떻겠습니까? 한 색다른 눈으로 보고 우리들끼리도 참 넓은 눈을 안 뜨고서 그냥 좁게 뭔가 뭘 하는 그런 불신의 시대였기 때문에 좀 괴로웠는데 또한 조기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에 대한 그런 그 의리관계 그런 걸로 상당한 압박감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해야겠다. 마치 내가 제일 먼저 미국에 나왔으니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명감이 없었습니다. 동시에 박 정권이 점점 더 국민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억압하고 국권을 농락하고 무소불위 마구 천하에 꼽을 만한 독재 정치로 가고 있으니까 점점 더 사명감이 짙어지고 굳어져 갔습니다. 됐다. 싸우자. 마치 그 길은 커다란 바위를 한없이 높은 곳으로 굴려 올리던 시지프의 시련 같았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했습니다. 했고 마침 또 고등학교 우리 1년 후배 동창인 김지아 씨가 오적시, 담시 오적시를 윤보선 전 대통령이 미국 오신 바람에 겨우 밀반출됐던 그 원본을 전해주셔가지고 오적시를 신문에 싣고 첫 번만 말씀드리지만 정말 기억이 납니다. 그냥 무고한 학생들, 특히 서울대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상한 착한 것만 들고 다니다 걸려들어도 빨갱이로 몰려서 마구 가서 그냥 신세, 요새말로 좀 쉬운 말로 신세를 조져버리는 이런 분위기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싸우자.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초토에 반공법에 대한 재고를 바란다. 도대체 민주주의만 잘하면 그게 그 이상 튼튼한 반공이 없는데 구태 반공법이라는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조금만 자기들 귀에 거슬리고 통치에 거슬리는 그런 말만 해도 그런 책을 읽기만 해도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막 집어넣는 이런 반공법은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법이다. 반공법에 대한 재고를 바란다. 그리고 그때 김지아 그 담시 오적이 입수돼가지고 신문에 비록 규모는 뭐 작고 적었지만 처음에 타블로이드판 그걸
거의 뭐 수고 수작업으로 제작된 그런 형태였지만 굉장히 하여간 주목을 끌고 관심을 끌고 인기를 끌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뭐 통신 수단이라는 게 신문 우편 배달하고 전화밖에 없었으니까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나 뭐 컴퓨터 없는 그런 시설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거나만 해도 누군가가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문을 시작했고 그리고 점점 더 박정권의 정치가 심화되니까 점점 더 이해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대립관계가 형성돼가지고 타협의 여지가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가지고 제 딴에는 상당히 열심히 투쟁을 해 나갔습니다. 당신들은 경제 회복, 가난 극복이라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국민을 탄압하고 헌법을 뜯어고치고 마구 사람을 죽이고 잡아놓고 하지만 왜 꼭 그렇게 그런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건물은 자꾸 들어서고 뭐 배는 좀 불러줄지 모르지만 이건 나라가 아니고 통치자의 놀이터다. 이렇게 되면 히틀러가 군수산업시설을 잔뜩 해놓은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아데나워 수상이 민수산업시설로 군수산업시설을 돌려가지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낸 거예요. 그렇다고 히틀러가 라인강의 기적으로 인해서 존경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우토바는 세계적인 최초의 속력 제한 없는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아주 뭐 얼마나 독일 산업에 기여를 했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히틀러에게 박수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무감목 백성들을 죽이고 인민들을 살해하고 김일성도 마찬가지죠. 김일성 1976년도까지는 경제력이 남한보다 강했고 국민들의 기아 문제는 해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존경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그 사람이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개인 독재로 가는 걸 저는 박정희의 건설을 빙자한 독재 이거와 같이 보았습니다. 같이 보았고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민주주의부터 경제적으로 좀 더디더라도 민주주의를 이룩돼야 한다. 그런 사명감으로 임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았고 뭐 했지만 그런 거에 굴복하려면 하지 말아야 했고 물론 인간이니까 도중 유혹도 받았고 별의별 곡절을 다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 하나라도 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그것이 또 그러고 그 분위기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 분위기 뭐 국내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아주 밖에서 보기에는 그냥 아주 살벌한 한국을 들여다보면 정말 들여다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겁나는 북한 해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누가 암살됐다, 고문으로 맞아 죽었다, 끔찍끔찍한 그런 쉴 새 없이 해외에 흘러나왔고 법조인들, 검찰들, 정의의 세력이 완전히 말살되어 있고 압살당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지금 검찰 세계라고 하면 검찰들도 지금 국민들이 불신하는 게 독재자의 가장 잘 훈련되고 말 잘 듣는 개들이
검찰들이었고 정보원들이었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특무대, 보안사까지 파견이 돼가지고 안기부는 물론 전부 그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게 검찰들이었습니다. 국내 해외에서 우리 투쟁이 이 국내로 전파될 수가 없었던 거는 혹독한 검열, 한민신보는 물론이고 아마 여기 김유진 동지가 서울 들어오면서 아마 한민신보 하나 갖고 들어가 걸렸다는 그런 얘기 낸 적이 한 적이 있는데 그럴 정도였었어요. 뉴욕타임스 무슨 워싱턴 포스트 한국에 아주 막강한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외신들 그 당시에는 미 왔어도 검열 때문에 전부 삭제당하고 아니면 판매가 금지되고 특파원들이 내쫓기고 막 이런 사회인데 거기서 한민신보를 지켜낸다는 건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 애로가 많았습니다. 제가 애로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동지들과 함께 또 후배들, 선배들과 함께 제가 만든 것이 한국민주회복 통일촉진국민회의. 뭐 그냥 제가 잘난 척한다, 속된 말씀으로 잘난 척한다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겸손하려고 애를 썼지만 사실은 제가 주동자였습니다. 제가 연영층이 그랬고 후배 대학생들이나 또 선배님들 혹은 중간적인 위치에 섰기 때문에 그리고 신문을 운영했기 때문에 활동폭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서 또 거기서 또 참 비애를 느낄 만큼 좌우 대립이 그 조직 내에서 일어나서 참 격렬하게 또 싸우고 분열하고 그랬고 또 북한의 공세도 집요했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허위 함정하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이상한 정보 막 만들어다 배포하고 교포사에 그 신문이 그런 것도 모두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여곡절을 여기서 다 얘기하면 지금이 언제 23년도인데 그게 70년대 중반에 이르니까 한 28년 정도 걸리는데 너무 연설이 오래 갈 것 같고 그래서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뭐 여기 북한에서의 유혹, 또 접근, 또 교섭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최대한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좀 읽어보시면 또 자세히 나와 있을 거고 특히 얼마나 것은 특이한 사건은 김대중 납치 사건이라든지 뭐 김효옥 망명 사건이라든지 YS 그 단식 YH 그 여공들 여기서 제명당하고 단식당한 사건이라든지 그럴 때마다 압력은 더해왔고 또 회의도 더해왔습니다. 더해왔고 또 저도 인간이기에 또 뭐 그런 회의나 이럴 때 사실 뭐 상당히 망설인 적도 있었고 양심적으로 고백하자면 그래서 결코 용기가 없어서인지 약간 그리 물들고 싶지 않아서인지 내 가는 길이 옳다고 확신을 하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희생이 물론 많았습니다. 속된 말씀으로 해외 나와서 그때는 미국에 한번 오려면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이게 해외 나와서 다들 공부하지 않으면 돈 버는 거 이렇게 갔는데 제가 참 뭐 어떻게 보면 어느 게 잘하는 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 길을 택했습니다. 택해서 고초도 많이 겪고 불이익도 많이 당하고 주교님 말씀처럼 정말 장차원 같은 것도 안 해보고 그렇죠. 저는 뭐 뜻으로 살고 싶었고 무슨 뭐 성취 뭐 조그만 성취 고위관직 이런 거에 성취 그거를 갖다가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가능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절대로. 지금도 저는 제가 더 옳았고 제가 더 성공이고 제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이겼다고. 박진희 감사합니다. 이겼습니다.
저도 제가 결코 굽히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때 얼마나 전 자존심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정말 구부러지고 뒷구멍으로 뭐 딴짓하고 이랬으면 하여간 뭐 장산 일사가들이 나눈 말씀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고 그것이 제가 상당히 이겨내야 할 과제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뭐 아주 혹독하게 가장 아주 악질적인 그런 반정부주의자로 반정부 인물로 낙인 찍혀가지고 17년 동안 귀국을 못하고 그런 동안에 뭐 광고주들이 서울에 있는 가족들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광고주들이 갑자기 물러나거나 또 후원단체가 모집되자마자 그 다음날로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해산당하고 뭐 별의별 살해 협박도 당하고 뭐 하여간 많이 당했습니다. LA 지사가 파괴당하는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죽으면 당신들은 죽는 것이 두렵지 죽으면 그 화창한 권력과 물질과 위세를 잃지만 나는 죽으면 고통을 이룬다. 그래서 난 자존심 갖고 죽겠다. 오는 걸 죽겠다. 결혼은 심정으로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겠는데 마지막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됐다는 소식이 드디어 집권 18년 만에 김정일 총회에서 죽었다는 그런 낭본지 비본지 모르겠지만 받고 우리 동지들을 다 모았습니다. 나놓고 자 빈속하자 가자 이제 박정희 죽었다 빈속하자. 이게 우리 민주주의 주장자들의 좀 아픈 데를 제가 건드려서 미안하지만 아량이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 한 사람도 빈손에 가지는 사람이 없어. 딱 나 혼자 갔어요. 집에 돌아와서 묵었던 양복 검정 양복 입고 보호타이 메고 그리고 그때 막 대사관 주미대사관 새 건물을 썼는데 거기 들어가서 뭘 찍을 때 영사가 나오더니 기다리십시오. 문 안 열어줘. 한 5분 이상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시켜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에 이게 뭔가? 죽었는데 사람이 죽어서 조문 온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고 말이지. 길을 막고 안 열어줘. 참 여러 가지 생각에 얽혀있는데 한 5분 이상 기다리는 것 같은데 들어오십시오. 그러더라고. 하여튼 박정희 형 영정이 크게 그려왔는지 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18년 동안에 파란만장했던 그 여러 가지 그냥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데 전 나도 한동안 이게 내가 뭘 위해서 뭘 어떻게 했던 건데 이렇게 됐나. 당신이 죽었는데 무슨 하늘 냄비였나. 우리 뭐가 이렇게 앞으로 이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나. 하여간 뭐 갖가지 감이 얽혀서 한동안 나도 모르게 그냥 영정을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국가꽃을 하나 헌화하고 그리고 돌아서 문명을 하고 돌아서 나왔잖아. 뒤에 도열에 있던 대사관 직원들 부부들이 막 울더라고. 그래서 박 대통령의 고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고 이것은 저 개인의 단편 감상문으로 적어놓고 끝날 게 아니라 그 시절에 우리 전 한국의 민족이 어떻게 그동안 얼마나 헤매었냐. 박정희는 국민의 배고픔을 이겨내자는 그런 한으로 그 무서운 독서 연출을 했고
나는 그건 아니다.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길을 가겠다. 저는 그렇게 했던 것이 다를 뿐이지 그 사람이 원수입니까? 뭐 빈소도 안 가고 조문도 못할 게 뭐 있어요. 옛날 저 수백 년 전부터 그때 싸웠던 사람들 적장이 죽으면 창칼 내려놓고 가서 조문하고 오잖아요. 죽은 자 앞에서 뭘 갖다 왜 이러느냐. 그러고 와서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또 다시 내 입으로 반독대 투쟁의 경과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숨겨진 이야기라든지 특히 김대중 선생에 대한 얘기만 내 입을 절대로 부르지 않겠다. 그건 너희들이 그걸 나한테 오는데 나 고국에 들어갈 절대로 안 들어가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다시. 근데 지키겠습니다. 그러더라. 자기가 절대로 그런 거 신문하지 않고 그 과거사를 묻지 않겠다. 그래서 그러면 난 동지들에 대한 신의는 내가 지킬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제 또 약간의 유화책으로 가라는 그 존경하는 분들의 전갈이 왔어요. 전갈. 우리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서 윤보선 전 대통령께서 또 특별 사랑을 보내가지고 야 박정희는 구속 학생 석방하라고 10명을 내가 제안을 하면 한 명도 석방을 안 하고 그냥 말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려고 자기 집 앞에다가 막론을 세워놓고 자기를 감시한다 이거예요. 전두환은 10명을 석방해달라고 명단을 넣으면 4명 정도는 그래도 풀어준다. 어느 정도 구멍이 뚫렸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설득이면 설득이고 하여간 나 자신도 너무 지쳤고 이 가족하고 단절이라는 건 참 칼로 그냥 가슴을 후려내는 것보다 더 쓰라요. 앞으로 약간 사나이가 지금까지 잘 용감하게 살아왔는데 사사로운 얘기인지 말씀은 생략하겠지만 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전 서울을 드디어 여권을 받아가지고 그 전까지는 여권도 행정제재라는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종목을 가지고 여권도 안 내주고 안 하고 그냥 계속 여기 국내 일간지들이 전부 어용지가 돼가지고 반응들을 못했어요. 그냥 거기 위에서 정보에서 쓰는 대로 다 쓴 거야. 응? 해외에 나와 있는 일부 몰지각한 자들이 국가를 배신하고 정권력에 들떠서 내가 무슨 정권력이 있었습니까? 정권력에 들뜬 나머지 응? 국가를 배신한 게 우리가 뭐가 있어요? 정부를 배신하고 그랬지. 우리가 국위를 실추시키고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국위 실추입니까? 선행입니까? 아프리카 우간다 무슨 어디 그냥 무자비한 독재가 진행되고 거기 워싱턴 미국인 어디 와 해외 나와서 반독재 운동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도 이렇게 민주주의 주장하고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고 인권을 존중해달라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저는 국위선양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대한민국이 얕잡아 보이지 않고 옛날 일제시대 때 여기 스티븐슨 같은 사람들은 의회에 나가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해야 된다. 한국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다. 이따고 주장하다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그 장인환 의사 전영련 두 의사한테 페리역에서 총 맞았잖아요. 총 맞고 사료가 됐잖아요. 이승만 박사는 그것도 테러 행위라고 그래갖고 변호를 안 해줘갖고 지금도 한을 맞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그리고 전두환 정권 나에서 또 아까 왔던 그 안병호 장군이 늘 주장하는 거지만 나도 거기엔 동의합니다. 노태우 정권이 물론
군부 전두환 일당에 그리고 5.18에 가담했던 주동자이지만 그래도 그 직선제를 갖다가 노태우가 선언하고 직선제 대통령이 돼서 그 강경파 군부 전두환과 강경파 민주화 투쟁 이 부류들과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상당히 했고 난 그것을 그 공로가 크다고 저는 인정은 합니다. 크다고. 그래서 피해 혁명을 피하고 왔는데 그 앞에 양김의 위선 저는 뭐 사사로운 얘기가 길어질까 못하지만 참 김대중 씨와 특히 아주 갖고 왔습니다. 갖고 속내기 다 나누고 정말 미국에서 24시간 내 차만 타고 다니고 나와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군부가 그렇게 자기 보스 박정희를 잃고 흥분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나도 이제 날아가겠구나. 어? 아주 그냥 신경이 그냥 곤두서져 있고 이런 때문에 그 양김이 민주화를 외치면서 뭐 했습니까? 군부를 달래야죠. 노래하는 정치인들 민주주의를 원하는 아 이거 군부가 나오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달래야죠. 협상하고 달래고 얼르고 그래서 좀 순화시키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내가 꼭 대통령이 돼. 나 아니면 안 돼. 이 나라. 서로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는 뭐 밖에 해외에서 들으니까 이 전자신호도 없어 그냥 수신호로 다 순경들이 교통순경이라는데 한 번 그냥 김대중 김영삼이 뜨면 차가 수십 대씩 그냥 뒤를 따라서 에스코트하고 컨보이하고 그래가지고 수십 대씩 몰려다니는 바람에 서울 시내 교통이 막 그냥 상황이 막히고 이래갖고 어떻게 됐겠어요. 점점 더 군부, 신군부를 갖다 달래고 타협하고 순화시키지 않고 진화되지 않고 더 흥분해갖고 김재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막 그냥 날뛰는 판인데 그때 광주에서 마침 광주 시민들이 대규모 데모를 일으키니까 총집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여기 우리 가족 같으니까 있는데 광주 사태 물론 비극이죠. 광주 사태로 나고 80 계산이 지금 자꾸 틀리는데 82일 아니 84일간 매일 데모했어요. 매일 백악관 앞에 갔어. 호소할 길이 없어요. 신문에 막 그냥 뉴욕타임스는 뭐 2천 몇백 명까지 사망자 보도를 하고 있는데 단 한 사람인들 왜 권력에 손에서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백성 이건 아니다. 다들 겁내고 그냥 뭐 미국까지 건드리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이 물론 나왔죠. 아이디어가. 그래서 국무성으로 가서 데모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나는 백악관을 택해서 혼자서 매일 가서 데모를 했어요. 광주 사태에 관한 광주 시민들보다 내가 더 원한이 맺혀 있을지도 몰라요. 저 정말 슬펐어요. 절규했고 이게 뭐냐. 그렇지만 광주 사태의 원인을 물론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만큼 전두환 노태우 일당이 잘못했지만 그 뒤에 그 분위기를 조성한 거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양김이 주장하는 거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책임감을 자기는 느꼈어야 돼요. 그런데도 내 말씀이 맞는 게 뭐냐면 뭐 했어요? 그게 지금 군부 출신 노태우 후보 앞에서 뭘 했습니까? 단일화 했어요? 단일화 안 했죠. 단일화 안 했잖아요. 끝까지. 막 학생들이 자살하고 막 시민단체 성명이 나고 단일화 해라 제발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졌잖아요. 그런 결과가 뭡니까? 5년간 또 군부 통치가 사기상. 그래서 그런 걸로 해갖고 지금까지 내려왔는데도 지금 뭐 이 그렇게 우리가 영원하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실은 또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로 또 돌아가는 것 같고
현재 새 정권이 들어서 뭐가 좀 밝혀질 줄 알았어요. 박근혜의 친중 노선, 완전히 180도 들어서 친중 노선을 갖다 규명을 못하고 있어요. 친중 노선은 그렇어요. 청와대 가서 뭐 그냥 한중 우호 관계를 갖다 끝없이 가서 아양을 떨고, 응? 아부를 하고, 마지막에 드디어 AID 중국이 주도하는 은행에,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의 돈을 500억 달러를 빼갖고 이사직을 포기하고 미국에서 부여, 그리고 중국 주도의 AID로 돈을 빼갖고 가입하는 바람에 결정타를 맞은 거예요. 넌 정말 친중이로구나. 선양절에 가서 뭐 행사에 참여하고 자기 이런 날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규명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 정치판이 그런 거 하고 있습니까? 장준하 선생 누가 죽였어요? 누가 어떻게 됐어요? 규명이 안 되고 있어요. 정의를 찾는다면서 그런 거 규명 안 해요. 최종길 교수가 어떻게 비명이 갔습니까? 규명 안 된 게 너무 많습니다. 과거사. 보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복입니까? 그리고 또 그걸 갖다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야당, 우리나라 야당, 이거 전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범죄 집단 그룹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냥 그 슈거리만한 권력 가지고 얼마나 국민을 놓고 얼마나 그냥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막 그냥 비리 다 그냥 간판 스타일이 되고, 새로 들어선 정권은 외롭죠. 물론 단 하루도 윤석열 정권을 도와주자, 협조하겠다, 이렇게 단 하루도 동의를 못 했어요. 협치 실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외롭게 가면서 좀 뭘 하고 있습니까? 어수룩하고 클라음스하고, 네. 어색하잖아요. 뭐 할지도 모르고. 언론이라는 건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지만 무슨 비속어 썼다고 그냥 미국 백악관에 쫓아가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욕했으니까 어떠냐 뭐 같이 욕해달라고. 참 기가 막히죠. 일본 언론들 보세요. 얼마나 그냥 권력과 그냥 잘 짜고놀고 공정보도 잘하고 비판 잘하는. 우리 이 언론계도 이거 또 여론조사 기관 이것들이 그냥 또 그 공정원들 통계 숫자 그냥 다 장난쳐갖고 민심을 갖다 교란을 하고, 그런 속에 민심마저 타락을 하고 있어요. 민심마저. 회장님 잠깐 불러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 물 하나 드시고. 한 2시간만 더 기다려. 물 하나 드시고. 대로를 한 3분만 더 말씀드릴 텐데, 이런 한국에 우리 국민들의 더 이상 이제 정말 의식 수준을 좀 높이고 시국을 바른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거 어떻게 돼 있나, 어디로 가는 건가 정말 원성이 그냥 자저합니다. 자포자기 상태에 들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촌단계라고 새 분위기를 이끌어내면 길이 있습니다. 길이. 전 제3지대가 확실하게 성립돼가지고 또 그 길이 제3지대만이 앞으로 나라를 하나로 끌고 가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또 이룩하는 그런 척병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는 제가 체험으로 얘기합니다. 경험. 제가 접촉해본 대한민국 모든 역대 정치인 중에서 여기 앉은 손학규 대표, 정말 틈을 못 잡겠어요. 아무리 내가 투집을 잡고 좀 이 양반이 뭘 잘못하나를 갖다 보려고 해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정말 애국적이고 양심적이고, 정말 인권 존중, 어느 정치인도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이 나라에 지금. 손학규 대표에 대한 저는 기대를 크게 주고 싶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앞으로 옛날에 경기도지사 때 경기도 GDP가
7.34%인데 이명박 GDP가 서울이 2.34%밖에 안 됐어요. 파주 일대 그 LED 공단 50만 평짜리 건설하는 거 보면 청계천은 신흥물 조그만 겨울물밖에 안 돼. 업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했어요 우리가? 손학규가 탈당하니까 그냥 한쪽에서 또 총군만마고 왔다고 덤벼들다가 또 한 달도 안 돼서 또 경선하자고 덤비고 또 그냥 탈당했으니까 변질이라고 그러고 탈당을 왜 변질이라고 그래? 그런 용담이 어딨어요? 그냥 우구로는 보수파에서 자기 일 찾겠다고 탈당했는데 용기와 용단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 탈당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뭐 박수 보내고 뭐 훌륭하다 위대하다 하면서 왜 손학규 탈당은 이건 완전히 정적제가 눈이 먼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이 훌륭한 정치인한 사람을 오히려 오늘과 같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세상이 그렇게 섭리를 했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뭐 하여간 말씀이 길었었는데 앞으로 또다시 이런 회고록을 제가 쓰지 않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여장을 갖다가 풀기에는 시간이 이른 것 같고 참 유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앞으로 세기를 찾는 것으로 결의를 다지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경 대표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